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흥태호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로요. 또 낮에도 영상 3도에 그치겠습니다.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되겠고요. 이번 주 후반 추위가 풀리고 다시 또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좀 어떠한 어떤 정책의 이 방향이 정해질지 오늘 또 검토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원주 소방서가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네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퀸비 스토어와 명륜사회복지관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2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입니다. 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자 국정과제로 준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이 19개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올해 이 도내 18개 시군에서 7,200여 대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9%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와 춘천에 1,500여 대, 강릉에 1,100여 대 등이 배정되었고 이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달 강원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달의 강원 주택사업 경기 전망 75로 전달보다 20.5%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이 주택 건설 사업의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회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친일 잔재는 물론이고요, 또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것인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승순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승순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이게 이달 8일에 가결된 겁니까? 예, 8일 상임위원회 통과했고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예. 조만간 공포위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3.1절을 앞두고 좀 이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준비는 작년 10월 달부터 차근차근하게 자료도 조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대표 발의하셨는데. 예. 좀 취지라든지 내용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히 국권 침탈이 시작되고 해방되기까지 오랜 시간 침략이 시달렸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제는 우리 말을 말살하고 일본어식 한자 사용을 그대로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강압적인 통제를 위해서 군대식 제도라든가 친일 인사의 이름
이런 지명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 일제 잔재의 규모, 범위, 형태 등 체계적인 조사나 정리 및 청산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내 남겨진 일제 잔재의 어떤 그런 조사 및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 필요성은 제기돼 왔었습니다만은 나름 또 이제 활동들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그 현황은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일제 잔재들이 강원도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지금까지 일제 잔재 흔적들을 조사하고 발굴해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13대 강원도지사 이용도지사의 경우에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이런 친일 행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권봉사에 가면 만해 한용원 선생님을 기리는 시비가 있는데 그 옆에 일제 전시 동원령에 따라 군국가요하고 친일극을 발표한 전력에는 조명암 시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면에 가면 백일교의 경우도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 공을 세웠던 김백일 장군의 이름을 딴 다리나 김백일 장군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예. 간도 척설대를 창설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고문 약탈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친일 활동을 한 것으로 이미 확인된 인사들이 이제 상당수 있는데 예. 이런 인사들의 어떤 뭐 기념비라고 해야 됩니까? 공적비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잔존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지만 또 그냥 방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일제 강점기 강원도지사였던 이범익 도지사의 경우에 정선에 공적비가 있는데 네. 그 옆에 단죄비를 세워서 이 이범익 도지사가 어떤 행적을 과거에 했는지 또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또 단죄비를 세워서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공적비와 단죄비가 같이 설치돼 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러면은 이번 조례안 이런 여러 가지 청산되지 못한 이 과거의 사례들 역사를 좀 바로잡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 강원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도민에 대해 일제 잔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도 실시하고 해당 잔재를 청산하는 사업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 및 청산을 시책 자문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제 잔재 조사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제 잔재 청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청산위원회 이제 설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가 설치된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 강원도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는 역사 분야 등에서 일제잔재의 조사와 청산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들로 구성되고 위촉될 예정입니다. 그 위원회는 도내의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그리고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런 조사와 청산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활동을 이제 후원해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조례가 강원도가 전국에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1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늦은 편인 거죠? 예, 지금 아주 늦은 건 아니라도 빠른 건 아닙니다. 예. 어중간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미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10군데인데 이런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2020년 경기도, 광주, 전북 등에서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직 구성이나 관련 연구, 용역 발주, 조례 제정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예를 들면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1대, 2대, 6대, 10대 역대 도지사 중에 친일 행적을 한 도지사들의 어떤 그런 친일 행적을 홈페이지에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저희 강원도는 요번에 11번째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뭐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그 일제청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이 방민특위가 이제 무산된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산되면서 일제 잔재가 좀 청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또 또 일제 협력했다라는 명단도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라는 또 논란도 좀 계속해서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그 후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송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증을 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또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친일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 잔재 조사 청산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면은 일단은 도에서 그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각종 그 연구 자료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각종 청산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제잔재 청산이 맹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일제 흔적을 지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런 문화를 인식하고 우리 역사를 인식하고 문화를 되찾는 방향으로 계획 설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포 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공포만 나와 있습니다. 예,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바로 시행됩니다. 예. 그 일정은 잡혔나요? 예, 지금 도에서 4월 달에 아마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이요? 저는 3일째를 앞두고라고 이야기했는데. 3월 달에 4월 달에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추진이 되고요. 공포가 되고. 근데 결국은 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은 책정되지 않았겠네요. 예, 추후에 옛 조례 집행부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었기 때문에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 조례가 이제 제정되고 공포되는 만큼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서 편성하고 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청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또 말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저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또 유대인들의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 또 이 발의자로서 이 조례안이 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조례 제정과 사업의 시행 등의 어떤 일제 잔재를 조사하고 청산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소만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필을 도민들께 잘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왜 일제 잔재가 조사되고 청산돼야 하는지 잘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제 강점기는 우리 역사의 근간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민족적으로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일제히엔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또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또 되찾고 또 우리 역사의 올바른 어떤 인식과 문화를 되찾는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기에 네. 앞으로 또 올바른 방향 설정과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금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또 계속해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최승순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소방서가요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공간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도 리포터 취재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공간 지하층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이 개념조차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요. 대공간 지하층 어떤 공간으로 먼저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 9월에 대전의 한 대형마트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공간의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공간 지하층은 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판매시설, 물류창고, 또 공동주택의 주차장 같은 대규모 공간에 조성된 지하를 말하는데요. 이 공간이 너무 넓고 또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 이 연기로 사람이 대피하는 게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연기로 공간이 가득 차면 아무리 실내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도 피난구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평소에 피난구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공간 지하층. 이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판매 시설이라든지 또 아파트 등의 이 지하, 이 공간을 대공간 지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로군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그 지하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이 평소에 아는 곳이라도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정확하게 이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지하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대기실이나 복도, 또 지하 주차장과 같은 건물의 주요 장소에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기 쉽도록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고 대형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지하층 근무자가 피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 등을 잘 보이게 설치하고 공간 내에 공기 호흡기를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 김현준 소방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적법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 정확한 안전관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따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자유소방대 구성 및 피난대책 수립 등을 작성하셔서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해당 소방 대상물 등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출입구 상부, 하부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 하역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에 지능형 CCTV 설치 권고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간의 관리자가 또 이제 책임자가 어떻게 또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이 이런 공간을 이용할 때 시민들 이 주의할 점들 또 숙지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명피해 확률이 높은 이 대공간 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비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가까운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해두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물에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과 피난구 유도등, 바닥에 유도등을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또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 이런 대형 공간 지하층의 피난구의 위치나 피난 요령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 때 시민들이 잘 보고 대피할 수 있게 표지판이나 안내 표시 같은 것들이 더 잘 돼 있고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대공간만이 아니죠. 예방 활동과 주의로 좀 인명 피해를 또 막을 수 있도록 이 봄철 산불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해빙기 안전사고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고요. 이런 요령들 좀 많이 숙지하고 항상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 퀸비스토어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난 15일 업무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이 환경 동아리 마을 활동가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퀸비스토어의 정미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퀸비스토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 초경을 앞둔 큰아이 생리대를 고민하다가 이제 2018년 7월에 의약용품 면생리대를 제조하면서 우리 몸에 안전하고 환경 훼손을 좀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퀸비스토어입니다. 네, 그래요. 생리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불편이 있었기에 이 생리대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하게 된 거였습니까? 그때 그 시기에 우리 큰아이가 초경을 해야 되는데 생리대 파동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는데. 예,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네,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안전한 생리대를 찾다 보니까 요 생리대가 그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 일회용이랑 좀 다르게 면생리대고 예.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는 생활이 된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계속 상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자원 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면을 활용한 생리대, 좀 네, 다시 쓸 네. 수 있는 그런 네. 생리대를 이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사실 예전에는 이미 그 생리대가 이제 그 면으로 만든 것이 이제 주였습니다만은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좀 편리함을 찾다 보니 이런 지금 현재 생리대가 주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의 그 분위기인데 네. 어떤 생활의 어떤 스타일이고요.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게 우리가 생리대 교육 자체가 없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네. 생리대 교육이 시작되고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사용하기 시작했던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가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요거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생리대 외에 현재 또 어떤 제품들을 좀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 면생리대, 생리팬티가 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늘 사용되는 주방 비누,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를 모두 바 형식으로 고체 비누로 만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키트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나오는 키트들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학교나 좀 많이 호응이 좀 있었고 올해는 또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해볼 참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수거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 수거된 플라스틱을 친환경 업사이클 굿즈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와 관련해서 지난 15일이죠.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좀 네. 어떠한 그 내용으로 협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다행히도 환경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있어서요. 작년부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명륜동에서 환경 동아리를 결성을 했고, 예.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결과가 너무 좋게 오다 보니까 올해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 마을 사업을 좀 더 전문적이고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싶어서 이런 쪽으로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이 재활용 폐기물들은 따로 이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네. 비닐 또 플라스틱 따로 이제 수거해 가는데 네. 이 플라스틱을 또 가져가서 지금 나름대로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방식과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원래 플라스틱 자체가 모두가 재활용이 되지는 않고요. 그 병뚜껑에 이중캡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건 사실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 병뚜껑을 모아서 그 명륜복지관 뒤 아파트 뒤쪽에다가 벽화 그리는 활동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걸 똑같이 이제 수거하고 분리 세척해서 사출기를 이용해서 이제 업사이클링 또 다른 상당부 내보일 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재활용을 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제품도 나오고 이게 판매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수익도 발생하는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뭐 특별한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이제 확보한 건 아니고 뭔가 그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 다른 식으로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 끝에 나온 거로군요. 네, 맞아요. 원주에서는 아직 아쉽게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계도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냥 분류만 해서 대충 세척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류하고 분리하는 그 작업조차도 기계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금 더 기계로 손보거나 이렇게 좀 바꿔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그냥 보여주기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지구가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제 기침을 할 때마다 또 인간들은 정말 그 기침 아래에서 굉장히 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다라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그 업체들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더 내서요. 좀 자세하게 그 사업 내용들 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죠. 킴비스토어의 정미란 대표였고요. 자, 2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